유럽교구 파리교당은 원기 102년을 보내며 한 해의 업장을 풀어내는 송년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유럽교구 파리교당의 송년법회에는 교도들뿐만 아니라 원불교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인들도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35명이 참석한 유럽교구 파리교당 송년법회 일부에서는 송년기도를 올리며 교도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한 해를 살면서 고맙고 미안했던 인연들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장미꽃을 나눠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판소리 축하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공양하며 한 해의 감사를 나눴습니다. 이영만리 타양에서 맞는 새해는 고향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교구 파리교당의 송년법회 소식을 함께 했는데요. 유럽교구 파리교당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프랑스에서 다양한 원불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화 대불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새해를 맞는 표정은 어떠한지 유럽교구 김신원 교구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구장님. 파리교당이 유럽교구청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불교의 유럽교화의 역사가 궁금한데요. 유럽교구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유럽교구는요, 원기 8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모스크바, 아프리카, 독일로 교구청이 옮겨 다니다가 교구청 소재지로 원기 95년부터 현재까지 파리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럽교구는 원래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까지 아주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가 원기 101년부터 독일, 프랑스, 모스크바, 알마타 등 실제적인 유럽 국가들로만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원불교 2세기를 맞이해서 유럽 각 나라들의 거점 교화를 위한 교당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럽이 이시 공동체로서 한 묶음이긴 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공동체지 언어, 문화, 민족성을 통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교단 100년 결복재단을 통해서 유럽 주요 도시에 거점 교당을 마련하기를 저희는 염원드리면서 특히 영국의 하나석기 교당이 좀 설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국 문화에 자부심이 강한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파리교당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파리는 유럽의 그 중심에 있지요. 파리교당은 원기 76년 7월에 시작해서 원기 78년에 선교소 인가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교당은 파리시가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구상한 그랑파리 계획구역에 속하게 돼서요. 현재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파리는 올림픽 개최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건물들도 더 늘리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파리교당의 80m 안쪽으로 지하철 14호선이 연장됩니다. 현재 지금 역청사가 공사 중에 있고요. 이로써 파리교당은 파리 중심부 루브르 오페라 그리고 남쪽으로 오를리 공항과 직선 코스로 연결돼 가지고요. 2022년에는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파리교당은 그야말로 역세권이 돼서 교통이 무지 편리하게 되고요. 이에 파리교당도 교화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 지난해 프랑스 한인축제 가운데에서 무려 2만 명이 다녀가는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파리교당이 한인축제에서 운영한 은혜의 차 나눔 부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나요? 저희 파리교당이 작년에 실시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 한인축제입니다. 매년 제불 한인의 주최로 열리는 이 파리 한인축제가요. 3년 전부터 계속 파리교당에 요청이 들어와요. 저희는 초청의 대상이 돼가지고 한인 회장님께서 부스 운영을 저희에게 부탁을 해요. 저희는 그 장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은혜의 차나눔으로 하거든요. 작년에는요 15구 구청에서 한인 축제를 했는데 이때 저희가 2만여 명의 그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그날. 근데 저희는 1천여 잔의 차하고 한과를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저는 이제 그 찬나눔을 이용해서 원불교 단전 호흡과 요가 교실을 자연스럽게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한인회로부터 은혜의 찬나눔 부스를 운영해 달라는 지금 미리미리 이제 받아놨고요. 금년 또 가을 9월 29일에 또 다시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더 체계를 갖춰서 원불교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원기 102년 유럽교구 파리교당에는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나요? 작년 원기 102년 파리교당 주둔 행사로는 매년 열리는 이제 새해맞이 기도회, 설명절 및 추석, 합동 차례, 그리고 잔치, 더 큰 행사는 또 대각개교 경축 행사 등을 주축으로 해서 대내적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별히 종타원 이선종 원로교무님을 초청해서 특별법회를 열었어요. 교도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종타원님께서도 설법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교도들에게 신심을 북돋아 주었고요. 더욱 이날 특별법회에는 졸업연수차 온 원불교학과 4학년생들이 함께 해가지고 감상담 발표, 국악 연주, 합창 아주 재롱둥이가 돼서 그날 특별법회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유럽교구 파리교당의 송년법회는 따뜻하고 법정이 가득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송년법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송년행사 아주 큰 행사입니다. 저희로서는 우리 파리교당 교도들뿐만이 아니라 지인들을 대거 초청을 해서 이제 송년 행사를 하거든요. 작년 송년법회는 단전 호흡하는 회원들 그리고 입양인 가족이 참석을 했습니다. 송년법회는 1, 2, 3부로 진행을 했는데 1부는 참회 기도고요. 2부는 땡 둘러 앉아가지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요. 저희 교도 중에서 꽃집에서 일하는 교도가 있는데 장미꽃을 한 300송이를 봉양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교도님들 많은 지인들에게 이 꽃을 전부 나눠줬어요. 한 송이씩. 얼마나 애쓰고 잘 살아서 오늘 12월 29일에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은혜롭게 생각이 들어서요. 장미꽃 한 송이로 위로의 교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자 꽃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은혜로운 분들에게 꽃을 주라고 유도를 했고요. 또 나로 인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화해의 장미꽃을 주라고 그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하면서 그 장미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줬지만 대부분 옆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저희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석한 교도들이 지난 한 해의 희로애락 등으로 지었던 업력들을 다 털어버리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요. 아주 그냥 신나게 재밌게 대화를 나누면서 못한 얘기들을 나누고 순이 끝나고 송미양 교도가 사철가를 불러가지고 어찌나 이 송년법회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켜줘서 아주 알차고 보람 있는 송년회가 됐습니다. 파리교당에서도 원기 103년 새해를 맞으면서 신정절 기념식을 봉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정절 기념식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신정절 기념식도 우리 종보사님 법문을 받들고요. 멀리 계신 우리 종보사님께 망배로 큰 절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상호 간에 새해 복 많이 받고 복 많이 지으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세배도 올렸고요. 그리고 떡국 공양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새해를 맞는 표정은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에펠탑을 배경으로 폭죽이 터지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새해를 맞는 프랑스 파리의 표정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금년에는요. 에펠탑에서 하지 않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했어요. 불꽃놀이를. 매년 12월 30일에 파리 시민들은 이게 샹젤리제 거리로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이게 무슨 관례나 무슨 어떤 풍습처럼 그렇게 다들 쏟아져 나오는데 금년에도 한 30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한 이게 샹젤리제 거리가 굉장히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리고요.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11시 20분부터 개선문에 삼색 조명불이 켜지고 10초를 남겨놓고 새해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돼서요. 자정이 딱 되니까 폭죽이 터지면서 군중들은 번만해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새해 첫 불꽃놀이 허공에 마음을 확 열고 신나게 이제 새해를 맞이한 거죠. 근데 이제 금년에도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삼엄한 경계 속에서 30만이라고 하는 인파가 모여들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불꽃놀이 덕분에 군중들의 표정은 부쩍 밝았습니다. 연인들뿐만이 아니라 금년에는 가족 단위로 그렇게 많이 왔고요. 그리고 여행객들도 많이 와가지고 새해를 개선문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맞이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볼에 뽀뽀들도 하고 이때는 아무에게나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새해를 희망을 염원했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요. 3년 후면 30주년을 맞는 파리교당. 원기 103년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파리교당은요, 10년 후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원기 103년부터 105년까지 교화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카톨릭 교세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톨릭이 빈자리를 옴불게 대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활성화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파리교당 30주년을 대비해서 이제 여건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의료 법계에 저희는 충실하고 사축 이제와 한국 전통 명절을 잘 활용하고 문화적으로 접근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전호흡과 요가 매주 목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단전호흡하고 요가를 하고 있는데 현 시대의 관심사인 선명상과 요가에 집중해서 지역 사회로부터 파리 시민들까지 정신 건강 증진에 저희들은 이제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신년식을 마치고 떡국 한 그릇씩 먹고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교도들하고 함께 30주년을 이제 향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은 이제 앞에 이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역만리 타양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표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게 공감 가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교구장님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듣는 것도 고국에 있는 교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새해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정말 은혜 속에서 해외 교당이 이제 유지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 파리교당은 국내 재가출가 교도님들의 은혜 속에서 27년간 조화가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리고요. 금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교단에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요. 교화가 활성화돼서 유럽 땅에도 그 기운이 모든 유럽 교당에 교화가 크게 활성화되고요. 우리 교단의 원로 숙덕님들의 건강과 우리 정법사님 건강, 규타원 장정수 원로 법사님의 건강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유럽 교화의 중요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며 손님을 맞는 일로 1년 내내 분주하다고 들었습니다. 천년의 만보사를 배출하는 도량으로서 프랑스인들의 법연이 넘치는 교당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교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